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20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영 방향을 잡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거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양상인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겨워하시고 갈팡질팡할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중심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보고 가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빠졌습니다. 16포인트 가까이 내렸고요. 낙폭이 조금 장후반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한 20포인트 정도까지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어제는 샀던 외국인 오늘은 팝니다. 550억대고요. 기관도 200억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오늘 빠지긴 빠지되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는 강합니다. 1.33포인트 소폭 내린 약보합장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자, 기관이 155억을 내놓으면서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 양상입니다. 원달러 환율 0.3원이 내리면서 1056.1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와신 정재훈의 황금라디를 찾아라 정재훈 멘토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 많이 파니까 빠지겠죠? 예, 물론 많이 파니까 일단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 하락을 한 이후에 목표치는 절반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2030포인트를 좀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기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약하게 진행되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목표치가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진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유틸리티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주 또한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른 이 가스공사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시장이 전개가 되면서 양호하게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 묻지마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서 일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다시 매도로 좀 전환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덜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힘이 없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섹터들, 내수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들 쪽의 종목군들이 수급이 좀 좋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몇몇 종목군들이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의 주가라는 건 수급의 상당 부분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을 살펴보고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 매도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장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주라면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 몇몇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선 섹터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10월 중순권역의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일단은 저점 이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9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흐름들이 좀 나오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눌러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탄력적이지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약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이 충분한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에 굴뚝주들, 일단 화학 섹터라든가 철강,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IT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현대중공업하고는 다소 좀 틀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이 부분들의 고점 돌파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마찬가지로 10월 18일 날 형성돼 있던 고점을 일단 돌파 시도가 좀 나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화학 섹터에서 나오게 된다면, 다음 날은 뭐 자동차 섹터라든가 철강 섹터,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종목군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더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3%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유상증자가 일단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리가 나타났었고, 여기서 이제 재차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기 가격이 좀 인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가스 가격도 인상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까지도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이 수급적인 흐름상 일단 매기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뭐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 쪽에서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 롯데케미칼, 그리고 추천주로서 또 삼천리 자전거 등등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몇 분의 전문가로부터 몇 차례 걸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인 듯 싶습니다. 자, 이슈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이 경기 불황을 어느 정도 끝내기 위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도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솔솔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조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일단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식에 대한 일단은 양적 완화 부분들을 좀 도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좀 발행을 해서 정부에 대한 국채라든가 회사채를 직접 매입을 한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미국 쪽과 똑같은 방식을 좀 따라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일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단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금을 패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0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또 2010선까지 지금 밀려나 있거든요. 자, 오늘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될 텐데, 뭐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겠는가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인 듯 합니다. 예, 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FOMC 의사록 공개 부분들 더 확인을 좀 해보게 된다면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여부, 이 부분들을 좀 가장 관심 있게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분들 꾸준하게 경기 회복이 이 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다가 현재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축소되는 부분들은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연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진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장세는 바닥 확인 과정이다라고 진단을 하셨고요. 자,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제철이라든가 이런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러고 있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뭐 전기값이 올라가면 한국전력 주가는 뭐 그에 따라 당연히 이틀째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한 투자 전략과 또 관련 종목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한국전력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뭐 한국전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해주고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일 같은 흐름들, 시장이 좀 약한 흐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약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겠으나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것조차가 이 부분들이 한국전력에는 큰 호재거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은 대표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테마성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PS텍이나 옴니 시스템 그리고 뭐 사막 콘덴서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는 차라리 한국전력을 직접적으로 일단 관심권에 놓고 투자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AS입니다. 11월 7일 날 추천받았던 성도 ENG가 조금 아쉽게도 현재는 손절가를 좀 터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성도 ENG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손절가 이탈한 그런 흐름들인데요. 굳이 손절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장부상 가치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3년 전에 끝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향후에 대한 경제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 ENG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량한 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 또한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세 번째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는 투자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된다면 6,57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3거래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물량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춰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 차례 크게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상단권역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숨고르기가 난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거래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분들에 대한 큰 이탈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9%의 손절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신규로 자금을 새로 매수를 해본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조금 관심 가지고 한번 지금 정도는 한번 좀 이거 좀 질러봐도 되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시장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보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형 섹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눈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강한 흐름들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천리 조금 전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던 삼천리 자전거 같은 종목도 나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하림이라든가 아니면 하림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은 부분들이고 또 한 부분들 제약 섹터 이 바이오 쪽, 의료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휴원스 같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섹터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의 수준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휴원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다라고 한다면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단기적으로 혹은 투자를 마인드를 좀 접근해 본다면 나름대로 일단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들의 그룹들의 어떤 구조조정안 제출, 또 그에 따른 주가의 이제 등락,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관심인데요.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뭐 상한가까지 오르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 뭐 유증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한진해운은 대한항공에서의 기업 실사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오늘 6% 이상의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과 접근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줬던 한진해운이라든가 아니면 동부제철 부분들, 매각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즉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걸 단기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말 많고 탈 많은 종목군들 일단 빼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나름대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부제철이나 한진해운이나 여전히 역배열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폭의 좀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정재훈 멘토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23일이 되겠죠. 오후 2시부터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 13층에서 연말장 주도주 그리고 여러분께서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투자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현물시장은 물론이고 또 선물시장에 대한 동향도 점검을 해드려야겠죠.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쪽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면서 오후장 2시를 임박하기 직전에 1시 40분경에서 급락으로 지금 밑으로 좀 같이 동반해서 내려왔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관망제가 짙은 횡보 상당히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표현을 쓰는데 껌딱지 장세 시장의 증시의 위치가 껌에 의해서 딱 붙어서 위아래로 진폭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로 횡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가 오후장에서 막 들어오면서 1시 후반부에서 바로 급락이 지금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순간적인 프로그램 베이시스에 의해서 같이 동반해서 떨어진 모습 가장 특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1000억대를 넘어서면서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 쪽이 들어오고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특징인 게 오후장 시장의 변동이 하방 쪽으로 나오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위칭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들은 저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매수를 잡고 있는 반면에 투신 쪽이 어제 매수로 스위칭했던 모습을 오늘 빠르게 바로 매도로 전환을 시켜놓은 것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현재의 시장은 조금 안개 속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 속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급락 나왔던 자리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대에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옵션 시장 쪽에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또다시 하나 잡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콜 옵션 추이입니다. 개인들의 콜 옵션 같은 경우는 56억대의 매수세, 60억대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침 출발과 함께 공격적으로 들어온 포지션이 좀 더 확장되지 않고 일부 초반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손절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포지션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역시 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지션 쪽에 대한 구축 상태 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풋옵션 추이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계 5종 들어오면서 매수세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게 가장 큰 특징. 개인들 옵션 시장 쪽을 놓고 보면 나홀로 옵션 쪽에서 상방 쪽 배팅과 함께 선물 시장 쪽에서도 지금 현재 상방 쪽 배팅을 역시 개인들만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 쪽 한번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차익 쪽에서는 베이시스가 이제 호전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매도 포지션들을 잡고 있다가 두 개의 매도포를 잡고 있다가 점심시간 때부터 베이시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1.15대를 뛰어넘으면서 위로 가다 보니까 역시 비차익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투신 쪽에서 오늘 오전장에서 베이시스 자체가 1.1대에도 매도 우위 쪽을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 그 부분이 좀 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고 진정되면서 오히려 베이시스는 위로 당겨주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영향력도 상당히 방어하기는 조금 약화되는 모습으로 부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현재 연결 선물 지수 쪽을 보면서요. 수급 먼저 그 전에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삼아봅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매도 쪽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막판부에 지금 시장의 가치 동반 떨어질 때 500억 규모 정도였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이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지 보시겠고요.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투신과 기관계 쪽의 합산 지수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은 축소할 수 있다. 현재는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종합지수와 선물지수 자체의 괴리차가 일부 정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선물지수상 0.25포인트 정도는 조금 과매도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치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강도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침 오전 짤량에 제가 미리 제가 시장을 완전 제가 시장을 주무르지는 않겠죠. 요 폭 하나는 막 빼지만 여기서 보시면 완전히 박스권 작은 가두리 걸었죠. 상당히 위축되는 가두리를 걸고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가두리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요 부분에서 대응 영역. 자, 저희도 대응을 오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점과 고점을 놓고 대응하고 있는 정도. 그래서 저희는 최고점에서 오늘은 매매를 반복해서 하지 않고 딱 한 번과 두 번째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미리 먼저 말씀드린 저희는 지금 매수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디선가 잡아놨겠죠. 예, 그만큼 공포를 사는 위치 중요한 맥점에서 잡아두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후장 금이라 황금 라인 하나를 잡아드리면요. 아마 자막이 나가는 자리가 267.45가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이미 이 위에 있죠. 강력 저항대가 걸렸기 때문에요. 쉽지 않은 장세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보시면 자, 단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공포를 사실 수 있는 건 손절 라인을 반드시 대응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손절 라인 자체를 대응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붙여잡을 수 있는 자리는 266.15와 요 20짜리 부분에서 붙여잡으시는데 여기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표가는 266.45 이상 쪽으로 뚫어내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전략에서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하셨다라면 역시 저하고 같이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1520 정도에 붙여서 매수를 잡고 손절 라인 오늘 지금 저가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요자 라인을 잡고 대응하실 때 단기 목표가 4호 정도 이상 부분을 놓으시면서 오늘 한 땀 수익 또다시 챙겨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 시장의 움직임과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인 타이틀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또다시 또 약세로 전환하는 듯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또 투자자 여러분께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뭐니 해도 어찌 보면 옐런에 대한 양적 완화 축소 조금 좀 연기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시장 가장 컸었던 뉴스는 뭐니 해도 OECD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여기는 우리나라도 다소간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다소간의 조금은 좀 둔화 우려감, 오히려 기대치가 너무 컸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테크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에 대한 그 고평가 그 논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테마와 관련된 주식들 다소간의 좀 기대감의 실질적인 어떤 그 실적이랄지 아니면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 확인 과정이 다소간 좀 지연이 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우리 시장에도 테크주 좀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다소간 좀 옥석가리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조금 좀 시장을 조금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일단 항상 계절적인 요인들 우리 항상 시장 내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항상 또한 또 시장 내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연말 소비 관련된 그 기대감은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역시 조금 좀 시장의 큰 그림 속에서는 챙겨봐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OECD가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시장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좀 재미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시장도 당연히 재밌을 리가 없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수준이 좀 이렇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야 될는지 궁금한데요.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그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동석 앵커께서 정확한 말씀 그대로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다만 조금 좀 한 발, 두 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OECD 어쨌든 지난밤 유로존 시장의 큰 폭 하락을 가지고 왔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그만큼 이제 그 성장의 둔화 부분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유로존으로부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경고 부분이 계속되고 있죠. OECD 역시 유로존 어떤 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어떤 그 해결책 부분을 나름 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요. 일단 비전통적인 그 경기 부양책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정 긴축 관련된 얘기도 계속되고 있고요. ECB와 실제로는 의회 간에 지금 현재 재정에 대한 타협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단위로 예산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유로존 그 통합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으로 지난 7년간의 이제 그 어떤 그 예산기가 마무리가 되고 2014년부터 20년까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2014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 3.5%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것.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긴축, 그러니까 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한 방법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결국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재정은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재정 긴축이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유일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지금 페드에서 하고 있는 그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일지 지금 현재 뭐 양적 완화 세 번째 양적 완화 부분 뭐 지금 뭐 축소 얘기 뭐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달 지금 850억 달러씩 지금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ECB에서도 동시에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통화는 최근에도 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산 매입을 통한 추가 경기 부양도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현재 유로존은 디플레이션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그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방향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말에 대한 소비 그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고용이라든가 여러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괜히 주식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듯이 지금 좀 안 좋은 전망이 오히려 좀 주식시장에 좋은 쪽으로 역설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군요. 자, 한편 테크주들의 성장 둔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워낙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해왔던지라 상당 부분 이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테슬라 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진 기업 소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실망감을 자아내는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 보면은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점화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일단 가장 큰 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시장 내지는 주식의 상승은 계속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1차로 먼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하지만 그를 뒷받침해 줄 만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 그 실적이 나와줘야 다음 단계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대에 다시금 충족을 해야만 또 다른 제3차의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단계 순환고리에서 다소간 실적이 그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현재 좀 막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지금 현재 그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요, 테마주라도 할 수 있고 신기술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잣대를 매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는 주식인데요. 이 밸류에이션 산정이 상당 부분 비교치도 없고 상당 부분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평가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이제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 페이스북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의 어떤 그 주식들이 우리 시장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는 그 전기차 관련 주들 그리고 이제 그 SNS 관련 주들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과연 PER을 얼마나 적정 주가로 PER을 얼마나 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ROE를 얼마나 산정을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밤에 이제 미국 베스트바이 제1회 어찌 보면 그 IT 제품의 오프라인 유통 기업이 되겠습니다. 3분기 물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다소간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매출액 좀 다소간 좀 줄어들면서 주가 오히려 10% 가까운 하락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은 IT 업종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큰 그림 속에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는 재평가가 시작될 하향된 재평가가 혹시나 시작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우리 시장으로도 지금 조금씩 전이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조심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참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대감이 현실로 또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결국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연말연시 다가오면서 연말 소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될런지 궁금하고요. 투자자들에게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전수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성장률 자체가 기대치입니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3.4% 소비가 이제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 평가가 있었고요. 올해 예상되는 그 증가 소비 증가액은 한 3.9% 정도로 작년보다 한 0.4% 5% 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거 관련돼서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은 다소간의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큰 그림 속에서는 계속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오히려 좀 시장 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오프라인 매출과 이제 온라인 매출 그 온라인 매출 속에는 어찌보면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매출이 아닌 아니면 TV, 홈쇼핑을 통한 온라인 매출도 오히려 시장에서 또 한 큰 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은 오프라인과 이제 그 온라인 그 사이에 있는 홈쇼핑 역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관련해서는요 유통주 그리고 아무래도 그 IT나 이런 주들도 물론 관심이 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 소비 어떤 부분에서 또 늘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의류라든지 이런 쪽 일단 조금은 더 필수 소비와 가까운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번 연말과는 오히려 더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조금은 더 근접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심업종 포트폴리오 비중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예, 지난주에 이제 그 관심 업종 비중, 그러니까 그 업종별 비중을 지난주에 좀 조금 교체를 좀 했었죠.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유통주를 지난주에 새롭게 이제 편입을 했었습니다. 유통주는 전체적으로 백화점도 아우르고요. 그다음에 이마트를 비롯한 이제 그 할인점도 아우르고 홈쇼핑도 아우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적절하게 10% 내에서 적절하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일단 지주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 포트에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연말 배당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그 관심을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업종 이제 그 KDI의 보고치에 의하면 내년 국내 조선업종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경기와 실물 경기와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주식은 나름 어떤 그 기대감이 조금은 더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 오히려 유로존에서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계속 오히려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그 기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 기저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면에서 조선업종 1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될런지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히 전수받아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예감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죠. 네, 우선 약간은 거시적인 얘기 좀 할 수가 있는데 2014년도 증시 전망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FOMC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역시나 글로벌 증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스마트 기기 업계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정보다는 큰 이슈에 약간은 우리 증시가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몇 가지 이슈를 꼽아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11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내년도 2014년은 과연 어떤 장세가 전개가 될까,
이에 대한 쪽으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될까요?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주요 증권사에서 역시나 내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나왔는데 역시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은 1914포인트 그리고 최상단은 2500포인트로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뭐 2500포인트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가 코스피 시장으로는 최고가 경신이 내년도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전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완만한 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갖고 주가 상승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증권사 관련된 전망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을 무조건 믿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12월 연말 랠리 그리고 1월 효과와 관련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전망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다는 거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침없이 달리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고평가 국면에, 과열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우리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시장도 그다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재밌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0선 이상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업종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관련된 종목군들 뭐 구글까지도 상당히 올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약간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다우라든가 그리고 S&P 500 같은 종목 쪽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논란이 약간 잠재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미국 증시 악재성 재료에 따라서 매물 압박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FOMC 주요 인사들 간의 의견 그리고 전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약간 불확실성이 고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매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의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결정 가능성은 약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얼마만큼 우위를 갖고 있냐 혹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냐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내년도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전자산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수급이 나오면서 또 역설적으로 미국 증시가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낙관과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마만큼 미국 증시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자 상승보다는 약간 횡보 움직임에 염두를 하시는 전략이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워낙 우리 실생활과 이제 밀접해서 뗄 수 없는 게 이제 각종 스마트 기기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동안은 좀 그만한 제품들이 나온 듯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또 한 단계 이게 티핑하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또 변화들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섹터를 이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투자로 연결을 지어볼 만할까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새롭게 스마트 기기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성능이 많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만큼 업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됨에 따라 갖고 공격적인 그런 연구 투자라든가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의 경쟁 심화에 따른 오히려 더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가격적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와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이 태블릿 PC 관련된 시장은 더욱더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급락세가 코스닥 시장과 함께 나왔다. 하지만 태블릿 PC 관련된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대표적인 수혜주 뭐 UID라든가 캠트로닉스, GD 같은 종목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쏠릴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주 중반으로 이미 접어들었는데요. 예, 우선은 수급 불안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엇갈리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전차 군단이 시장을 이끌 만한 힘은 없다라는 거, 그 말은 즉 다른 업종 쪽으로 매개세가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늘장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원화 강세 수혜 관련된 종목군들 4분기 지금 시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원화 강세 관련된 종목 쪽으로 환율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 관련된 종목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IT 부품 내 태블릿 PC 관련된 수혜주 종목 쪽에서 약간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은 어지러운 그리고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언제 봐도 항상 그렇습니다. 종목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추천하십니까? 네, 우선은 IT 부품 그리고 전체적으로 태블릿 PC 관련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태블릿 PC 수혜주뿐만이 아니고 중저가 스마트폰 점유율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언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선 충전과 관련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특허라든가 기술력에 있어서 캠트로닉스가 새롭게 현재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테마주로서도 면모가 손색이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2,000원 지금 현재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매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단기 목표가 24,000원대, 코스닥 시장의 급락 흐름과 함께 이 종목도 약간은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되돌림 현상에 따라가고 24,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25,000원 이탈 시에는 전체적으로 캠트로닉스의 문제가 아닌 코스닥에 대한 문제점으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염두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트폴리오 점검을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대형주 중심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내수주 관련된 종목 위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언급하실 종목이 있을까요? 이 가운데서? 네, 우선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가격 인상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거, 지속적인 홀딩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일유업에 대한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수익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20%가 넘는 수익을 현재 내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또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 있긴 합니다만, 메디톡스 마이너스 1.7%로 수익이 아주 소폭의 손실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지금 높은 수익을 포트 전체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셔도 아마 좋은 성과를 분명히 거두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기현 대표께서 여러분께 투자 전략 도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선윤 멘토 등등 또 최고의 멘토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